자, 이번 시간에는 조리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부품을 계속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만 한 형태가 조리품인데, 결국 부품이 만약에 변형이 되거나 부품을 삭제를 하게 되면 조리품도 깨지거나 이제 아니면 변형된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가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리품을 보면 이 조리품은 민간 자격증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겉에 보이는 은색의 이제 우리가 흔히 하우징 부품, 본체라고 부르는 부품 안에 이렇게 베벨 기어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 부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버, 뚜껑 부품이 이제 조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구동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조립품도 같은 건데 이제 하우징 부품이 있고 그 안에 축 부품부터 여러 가지 슬라이더까지 여러 가지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첫 번째 조립 명령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품을 조립을 하면 좀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오늘 이렇게 이제 파트가 부품이잖아요. 어셈블이 조립품이고 파트 1, 2, 3, 4 해서 네 조각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명령어를 배우고 이제 조립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완전하게 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까지도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립품은 어떤 형태냐면 분홍색, 이제 핑크 얘 있는 애를 이제 마우스로 갖다 대 보이니까 화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핀이 꽂혀 있는 모양이 보여요. 우리가 이 핀을 언제 또 봤었냐면 이 모형에도 있는데 스케치를 그릴 때 이렇게 빨간색 핀 모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스케치가 완전 구속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죠. 얘는 지금 얘가 기준이 되는 고정된 부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는 그냥 우리가 억지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니까 안 움직이는 거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파트 2, 이제 부품은 이제 마우스로 갖다 댄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움직이니 움직이죠. 움직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이제 핑크 부품에 고정된 부품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구속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거고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 부품을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단면으로 봤을 경우에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단면이 원인 부품은 대부분 조립을 할 때 이렇게 회전 을 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연습을 할 때도 조립 연습을 할 때도 원은 돌아가게 원기둥을 돌아가게 이제 조립을 할 거고 돌아가는지를 잘 보이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용도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품 4개를 네 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품 명령어를 배워볼게요. 부품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홈을 누르고 우리 기존에 만든 것처럼 부품을 눌러서 새 부품을 작성을 해볼게요.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정면도든 우측면도든 우리는 평면도든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일단 가볍게 X, Y 평면에 해당하는 정면도를 눌러서 스케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을 이제 그릴 건데요. 원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2점 직사각형을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세 번째 직사각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점 중심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 아니고 세 번째 거. 얘를 클릭을 하고 이제 중심, 화면의 센터 포인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넓은 평면의 센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노란색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가 초록색으로 점으로 바뀔 거고 그때 한번 클릭해주고 살짝 빼서 바깥쪽으로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뭐 그냥 모양을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치수 잠깐 줘서 살짝 고정을 할게요. 한쪽은 50이고 한쪽은 40 정도 줄 건데 뭐 치수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더 크게 주든지 작게 주든지 편하게 하고 가운데 원도 하나 그릴 건데 센터를 맞춰서 그려주세요. 얘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살짝 비껴서 이렇게 살짝 비껴서 원 하나를 만들 건데 그래도 뭐 사이즈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 5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을 먼저 긋고 치수를 좀 나중에 줄게요. 선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건데 얘도 그냥 분할만 되면 되는 거니까 편한 대로 선을 적당히 그어주고 이쪽은 그냥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 하나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안 된 거는 없도록 크게 의미는 없지만 숫자를 이렇게 대충 줄여놓을게요. 치수를 눌렀는데 왜 이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지? 그러면 잘 보면 얘가 구속이 그죠? 점 같은 데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 수평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수직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수직 수평을 잘 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적당하게 잘 줘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살짝 줘볼까요? 이렇게. 자, 완전 구속이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 명령어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이렇게 프로파일 하나만 딱 하나만 잡을게요. 이제 클릭하자마자 10인 길이로 바로 이제 입체가 될 거고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바로 부품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컬러를 바꿔줄게요. 컬러는 어떤 색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눈을 골라서 그냥 흰색을 골라놨어요. 적당히 아무 색이나 고르세요.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트 1으로 저장을 할 건데 여러분은 파트 1으로 저장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살짝 띄어쓰기를 해서 파트 1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스케치를 그리기가 싫어서 이 돌출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돌출에다 대고 모형이 있어요. 돌출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피처 편집이라고 있죠. 피처 편집을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에 프로파일을 X를 눌러서 없애버리고 두 번째 프로파일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금방 두 번째 부품을 만들었잖아요. 색깔이 조금 달라야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할 때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조금 다른 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장을 눌러버리면 1번을 덮었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면 아까랑 다르게 2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 2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지금 이 입체 모형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형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되죠, 우리. 갖다 대고 잠깐 기다리면 왜 안 뜨지?
우리 피처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되고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편집을 들어갈게요. 원래 우리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으면 따로 이렇게 메뉴 뜨잖아요. 잠깐 안 뜨니까 다시 모형에다 대고 모형의 돌출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파일을 꺼버려요. 그리고 다른 프로파일을 골라서 OK를 누릅니다. 조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색깔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저장 누르면 안 돼요. 그럼 파트 2에 더 쉬워지니까 여기다 대고 파일에 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트 3이라고 고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벌써 부품 3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다 했으면 다시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네, 오른쪽 버튼 들어가서 피처 편집 다시 프로파일 하나 빼고 원을 잘 눌러주는데 이 가운데 원 기둥이 포함되게 그것까지 같이 누르지는 않도록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멍 뽕 뚫린 원 기둥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컬러를 살짝 바꿔놓을게요. 너무 어두운 색깔은 조금 그래서 너무 막 정신사나운 그런 재질을 고르지는 말고 다시 얘도 저장을 누르면 파트 3에 덮어서 씌워지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트 4로 저장을 하면 이제 어셈블할 파일이 잘 준비가 됐어요. 지금 방금 지금 선생님 화면에 8개인 이유는 기준을 만들었던 수업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만든 부품인 거지. 여러분은 지금 파트 1부터 4까지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개만 있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하고 얘가 잘 있으면 그 다음엔 조립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품이 지금 여러분이 만든 게 이렇게 아마 이 상태로 4개 그죠? 홈에 들어가면 4개가 있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조립품에 해당하는 조립품을 클릭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제 부품 모델링을 좀 못했다 그러면 잠깐 뭐 영상을 일시정지 해놓고 완성을 하고 들어오든 아니면 끝까지 한번 쭉 보고 따라 하든 자 어쨌건 천천히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자 일단 조립품을 눌렀더니 화면 위에 명령어가 우리가 그동안에 보던 이제 3D 모형 명령어라거나 그죠? 스케치 명령어는 많이 해서 익숙한데 조립은 조금 낯설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배치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부품들을 다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이제 걔네들을 구속을 해버릴 거예요. 같이 조립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은 일단 먼저 얘네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할 거라 2개 위주로 오늘은 보겠습니다. 먼저 배치 명령어를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 대화창이 뜨죠? 그 중에서 파트 1, 2, 3, 4 중에서 1을 우린 지금 기준으로 만들 건데 사실 뭘 기준으로 만드는지 지금은 별로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조립을 할 때는 뭐 제일 큰 부품을 먼저 한다거나 뭐 하우징 부품이면 당연히 그걸 먼저 기준을 삼는다거나 아니면 뭐 맨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부품을 기준을 삼는다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파트 1 부품 1이지요. 걔를 먼저 클릭을 해서 열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부품이 불러와집니다. 잘 보면 어디에 배치할까요? 라고 마우스를 부품이 따라다녀요. 아직 클릭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다닐 때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그냥 클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오른쪽 버튼을 먼저 누른 거예요. 그러면 원점의 고정 배치라고 있습니다. 원점의 고정 배치해서 이거는 보통 부품 하나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얘를 딱 눌러주면 얘가 이 화면 전체, 그죠? 우리 공간에서 0,0,0의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마우스를 따라다닙니다, 부품이. 또 하나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른데 잘 배치가 돼 있고 또 따라다녀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ESC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진짜 써먹을 때 맞는데 얘는 그냥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우스로 그 부품을 잘 클릭을 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든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든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지워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번 부품이 화면에 딱 배치가 됐고요. 그 부품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지금처럼 핀 모양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핀 모양이 있어요. 이 핀 모양은 이제 구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정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는 지금 얘를 뭐 고정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 할 때는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써서 뭐 바닥, 기준은 그런 영어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품도 불러와야 조립을 하니까 다시 한번 배치 명령어를 눌러서 다른 부품을 가져올 건데요. 하나하나 클릭해도 괜찮고 컨트롤 키나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 열기해도 되고 시프트나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열기를 해서 근처에다 이제 클릭을 하는데 욕심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살짝 떨어진 곳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들어와 놓고도 또 쓸까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두세 번 쓸 거면 또 클릭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ESC를 누를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죠? 갖다 배치를 하면 이렇게 끄면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케치할 때도 좀 그랬잖아요. 딱 맞춰 그리기보다는 살짝 떨어져 그려서 구속 조건으로 붙이는 게 조금 더 작업이 편리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1번 부품은 고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품은 살짝 지금처럼 좀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하얀색 1번 파트 1이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파트 2에 해당하는 노란색 부품을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를 눌러주면 되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 대화창이 뜹니다. 잘 읽어보면 구속 조건 배치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의 첫 번째 이제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뭐라고 뜨냐면 메이트라고 뜰 거예요. 메이트. 그다음에 그 메이트에서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에다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되고 이제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면 똑같이 메이트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할 때 어? 메이트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는 플러시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용할 때는 아 메이트에 플러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있는 메이트라는 이름과 솔루션에 메이트 플러시가 있으니까 플러시 적용해요. 그러면 요걸 적용하면 되고 메이트 적용하세요. 그러면 보통 요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각도라거나 아니면 이제 접선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오늘 메이트 플러시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메이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원하는 면을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그거에 맞 닿을 것 같은 면을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해야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1번 하얀색 부품이 우린 지금 화면에 고정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자연스럽게 이 면이 닿은 상태로 고정이 돼요. 한번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상태인 거니까 한번 이 노란색 부분을 움직여보면 아닌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면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벗어나서 이 맞닿은 면을 벗어나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밑면도니까 한번 평면도로 볼게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우리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막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좌우로는 안 되는 거죠. 정면도를 보자면 많이 올라갔네요. 정면도를 보자면 그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우측면도를 보자면 위아래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정면도로 돌아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눌러놓은 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속 조건을 몇 번 적용했냐면 이제 면 하나 적용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립을 할 거는 입체란 말이에요. 그죠? X, Y, Z축이 있는 입체니까 기본적으로 구속 조건을 3번 정도 쓰면 완전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앞면을 거꾸로 붙은 것 같네. 이럴 때 플러시를 적용을 해줘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면이 같은 쪽을 바라봐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트는 서로를 바라봐 라는 거고요. 우리가 고른 면이. 블러쉬라는 거는 같은 쪽을 바라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면 또는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골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또 움직여 볼게요. 오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화법창을 없앤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좀 더 수월해요. 내가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창을 잠깐 없애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까보다는 뭔가 움직임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속 조건을 한 번 더 눌러서 적용을 할 건데 이때 적용을 뭘 하냐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면면을 고를게요. 같은 쪽을 바라봐 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누르고 나서 팝업창이 사라지고 이 상태에서 노란색을 이제 움직이려고 해보면 노란색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 부품의 파트 1의 파트 2가 완전하게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번 부품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3D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잘 붙은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사실 돌려보면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서 잘 맞추면 돼요. 그래도 어긋난 면이 생겨요. 이렇게 마우스로 맞추는 건 옳지 않다. 차라리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작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속 명령어를 또 한번 누르고 여기 빗면에 해당하는 면면을 한번 눌러볼까요? 면면은 둘이 이렇게 마주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메이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괜찮죠? 만약에 이렇게 플러시를 누른다면 두 면이 같은 쪽을 바라보는 거고 메이트를 누르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적용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정면도로 그렸으니까 앞면을 또 눌러서 너희들 두 면도 같은 쪽을 바라봐 라고 했어요. 잠깐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측 면도에서는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왜냐면 우리가 면면을 이미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뒷면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얼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파란색 파트 3를 완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면하고 여기 면 지금 빨간색으로 불책한 두 면을 뭘 줄 거냐면 플러쉬를 주는 거예요. 두 면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줬군요. 그죠? 다시. 어, 하나 더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옆면하고 옆면이 있네요. 그죠? 그 두 면에 뭘 준다? 요렇게 플러시를 줘요. 같은 쪽을 바라보라고. 그럼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얘를 딱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이 두 면이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딱 달라붙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면과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거기 보이는 면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죠. 그죠? 그 두 면을 서로 뭘 하면 되냐면 서로 마주 보라고 메이트를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뭐 그거는 그냥 살짝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에 사실 원기둥하고 원기둥도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구속 조건 배치를 눌러서 이렇게 옆면하고 옆면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 건 플러시를 아직 안 줘서 그렇죠. 플러시를 주려면 이렇게 둘이 딱 맞아요. 그럼 이제 일단 구속이 잘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잠시 우리 팝업창, 대화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격 띄우기가 기본적으로 0이거든요. 근데 간격 띄우기를 5 정도를 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면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시니까 이면하고 요면이 그죠? 서로 같은 쪽을 바라봐 라고 플러시를 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기 써 있는 5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10으로 한번 꽂혀볼게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우리가 뿔말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모델링 하면서 조립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딱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그죠? 아까 흰색이랑 뒷면 하나 맞았고 그다음에 요 앞면에 해당하는 넓은 면 두 개 맞췄고 지금 노란색이랑은 여기면을 맞췄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의 구속 조건을 사용을 했죠. 그럼 이제 완전 구속이 됐습니다. 파란색 잡고 움직여보면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부품 파트 4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구속 조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원기둥을 누를 건데 당연히 지금 마우스가 위치한 곳은 텅 빈 공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빈 공간을 찾아가면서 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원기둥 옆면에 해당하는 면, 이 면도 괜찮고 파란색도 괜찮고 사실 노란색도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보이는 쪽 면, 원 기둥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이라고 뜰 거예요. 왜냐면 원기둥 옆면을 고른다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기둥을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이 원기둥의 정 가운데에 있는 그 회전축, 축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어요. 살짝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요 네 번째 부품 파트 4에 또 이렇게 앞면 아니에요. 이런 원기둥도 아니에요. 제일 큰 원기둥, 바깥 원기둥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보세요. 면, 여기 마우스는 면이에요. 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잡기 어려운데 이렇게 마우스를 엣지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또 이렇게 점이나 모서리도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도 선택 가능해요. 옆면이면 축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메이트라는 건 점점 몇면, 뭐 축축 또는 축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눌렀더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축이 메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죠? 솔루션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솔루션은 방향, 얘도 방향,
그래서 멘트가 뭐라고 뜨냐면 반대? 네, 정렬? 뭐 반대랑 정렬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다른 부품하고 서로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떤 때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뒤집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선택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메이트에서 솔루션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축이니까 그저 면면이 아니라 축이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이야 저쪽 방향이야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고 꽉창을 잠깐 지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측 면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구멍이 앞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우측이니까 이제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는 못 도망가요. 왜냐하면 축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구속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넓은 면, 면면, 면면을 같은 쪽을 바라봐 라고 할 거예요. 면면을 같은 쪽을 바라봐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얘가 완전하게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뭐 말이 완전하게 구속됐지 얘가 돌기는 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긴 돌아요. 혹시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빈 공간에다 마우스를 두세 번 클릭을 하고 나서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잘 돌리면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거 말고는 얘가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어디로 멀리 휙 가버리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품을 조립을 했습니다. 자, 다 완성을 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조립품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조립품 1이라고 저장을 하면 되겠고 뭐 어셈블 1이라고 저장해도 좋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작업한 파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서 밑에 있는 탭 중에서 눌러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홈에 들어가서 눌러도 괜찮고 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파트 3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파트 3을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은 파트 3을 직접 열었으면 하고요. 그럼 이제 파트 3을 열었다고 치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구성 모서리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그릴 겁니다. 2D 스케치 시작을 해서 이 넓은 면을 하나를 고를 거고 여기에다 스케치 그려주세요. 그대로 따라서 잘 그렸으면 지금 정면도일 거예요.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하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를 그려주세요. 직사각형을.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해서 구멍을 뽕 뚫어 놓을 예정이에요. 우리는 전체 관통을 누르기만 해도 방향이 잘 바뀌고 뽕 뚫릴 거고요. 전체 관통을 누르는 겁니다. 돌출 누르고 얘를 눌러주면 돼요. 혹시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컷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렸어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조립품에 가볼게요. 구멍이 잘 뚫렸네요. 그죠?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부품을 변경하면 변경이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 부품이나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노란색이 해당하는 파트 2 부품 볼게요. 이 부품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뭐가 있냐면 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있어요. 열기는 조금처럼 부품 자체를 이제 완전히 열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고 이번에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편집을 한 번만 눌러볼 거예요. 다시 부품에다 대고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조립이 된 상태에서 이 부품을 고치는 게 가능해요. 뭐 구멍을 뚫어도 괜찮지만 우리 조금 단순하게 네, 이렇게
한 10 정도 줄까요? 10 정도 둥글게 둥글게 못깎기. 10 정도 둥글게 둥글게 못깎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적용이 됐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작업을 해도 좋아요. 근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복귀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복귀, 복귀를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우리는 부품을 작업하는 상태고요. 복귀를 눌러주면, 이렇게 싸라락 조립품 영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조립품에 잘 적용이 됐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조립품 저장해요. 그런데 파트 2가 변경이 됐는데 얘도 저장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편집으로 들어가서 한 거는 실제 파일이 변경된 건 아니고 약간 임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떤 때 하냐면 우리가 잠깐 변형해가지고 뭔가 확인을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 부품을 건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조립한 상태에서 이러면 어떨까라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경우. 그러면 뭐 전부 예나 아니오나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품은 저장을 할 건데 파트 2는 건드리지 말아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둘 다, 그죠? 둘 다 저장을 하겠다도 괜찮고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을 또 클릭을 해서 전부 예라거나 전부 아니오도 고를 수 있고요. 우리는 전부 예인 상태로 확인을 할 거예요. 전부 예인 상태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열어보면 당연히 부품이 이미 변경된 상태겠죠. 그렇겠죠? 방금 우리가 덮어쓰기로 저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부품을 조립을 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조립품 자체에서도 우리가 옆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눌러서 뭐 부품을 이 자리에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 뭐 5번째 부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좀 능숙해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약간 처음 할 때는 부품을 하나 도면 해석을 해서 그린 뒤에 그 다음에 조립품을 따로 열어서 그죠? 홈 버튼에서 여기 홈 탭에서 조립품을 따로 열어서 이제 얘네들을 배치 명령어로 불러와서 조립을 하자. 이게 더 이제 약간 비기너한테는 초보자한테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제 명령어는 우리는 지금 현재 배치와 그죠? 구독 조건 중에서도 mate에 mate 플러시 아까 축축 눌렀더니 이제 뭐 정렬, 뭐 반대, 뭐 미지정 요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mate랑 플러시에 대해서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게 좀 능숙능란해지면 이제 다른 유형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 작성을 해서 저장 잘 해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